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팀입니다. 자, 오늘 FOMC의 금리 인하 결정. 지금 몇 년 만에 금리 인상기를 끝내고 금리를 인하하는 금리 인하기로 바꾸는 그야말로 피봇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피봇의 폭이 B컷이 나왔죠. 0.5% 포인트를 낮췄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요. 오늘 새벽에 3시에 일어나서 그 외신들 켜놓고 또 FOMC 우리 한국은행처럼 이제 생중계를 해주거든요. 그거를 이제 보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제죠. 가장 마지막 패드워치에서 B컷이 우위로 나왔었고 그거를 제가 이제 연휴 기간 중에 우리 회원님들한테는 그걸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B컷이 나올 것 같았는데 저는 내심 B컷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요. 이번에 만약에 B컷이 안 나오고 베이비컷 0.25% 포인트만 낮췄으면 오늘 생각보다 더 나빴을 겁니다. 시장 분위기는. 그런데 바로 내일부터 회복을 해서 11월 FOMC에서의 B컷 기대감이 반영되기 시작했을 겁니다. 아마 이번 주, 다음 주부터 바로 막 올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B컷이 나오자마자 미국 증시가 처음에 B컷 딱 발표 나오고 나서 바로 환호 쫙 올라갔다가 전고점 딱 터치하고 나서 막 빠졌거든요. 엔비디아와 테슬라는 좀 올라가고 있었는데 엔비디아가 먼저 막 빠지더니 테슬라, 그다음에 대형주들이 대체로 애플하고 알파벳하고 몇 종목, 세 종목인가 네 종목인가 세 종목인가 빼고 뭐 우수수 그냥 하락 전환하면서 막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미국 증시가 약보합권으로 원래 좀 좋은 흐름이 나오다가 약보합권으로 일제히 전환을 했고 여기에 대한 우려가 이제 저는 우리 시장에서 반영이 될까? 반영이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을 아침에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면 무조건 바이오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만약에 흔들리지 않았다면 뭐 바이오, 게임, 조선, 엔터 또 뭐 여러 가지 그 금리를 인하했을 때 좋아질 종목 골고루 수혜가 들어왔을 수 있는데 미국 증시가 왜 B컷이 나왔는데 재료 소멸로 빠지는 건가? 뭐 여러 가지로 헷갈렸어요, 아침에. 그래서 그냥 선명하게 단 하나의 업종, 금리를 인하했을 때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단 하나의 업종을 꼽으라면 단연코 바이오기 때문에 무조건 바이오라는 생각을 아침에 했었습니다. 근데 너무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번 연휴 기간에 영상을 매일 만들었어요. 매일 만들고 매일 시장 분석하고 금리 인하기에 잘 갈 수 있는 업종을 골라서 4개 업종을 이제 분석을 하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러니까 어제 기준이죠. 오늘 장 개장하기 전에 좀 좋은 종목 이제 뭐 매수할 만한 자리에 있는 종목을 하나 또는 2개 정도씩 추려서 글로도 올려드리고 이제 뭐 하여튼 다양하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개장하고 아침에 깜짝 놀랐어요. 왜? 오늘 제가 이번 주말에 이번 연휴 기간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아침에 일제히 뭐 한 4에서 8%씩 막 올랐습니다. 오늘 오전에 9시 몇 분쯤에. 야, 역시 그 보는 눈이 다 비슷하구나.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지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업종 내에서 뭐 실적 전망으로 보나 수급으로 보나 뭐 어떤 모멘텀으로 보나 뭘로 보든 탑픽으로 또는 세컨픽으로 고를 수밖에 없는 종목들이 눈에 보였는데 그 종목들이 우선 먼저 막 튀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여러 업종들 중에 무조건 바이오구나 오늘은. 그리고 바이오 내에서 제가 추천해 드렸던 그 종목이 딱 2종목이었습니다. 그 2종목이 오늘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다뤄드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알테오젠이었는데요.
이 두 종목이 이제 오늘 뭐 거의 5.6% 정도 올랐고 뭐 9. 몇 퍼센트 한 6% 정도 또 10% 정도 이렇게 이제 올랐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일은. 내일 더 갈 거라고 저는 보고요. 어, 내일은 좀 시장의 분위기가 좀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왜냐? 미국 증시의 선물 지수가 지금 나스닥 기준으로 420포인트 오르고 있습니다. 2% 넘게. 폭등 조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빅컷이 나오면 일단 시장 분위기가 좋아져야 되는데 이게 뭐지 하면서 오늘 파월의 발언 이후 한 2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헷갈리니까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일단 덜었고 오늘 우리 증시에서도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 1조 원 넘게 팔았습니다. 그 외국인들이 팔아치운 물량의 대부분을 금융투자가 낼름낼름 먹었고요. 개인도 조금 잡았고요. 근데 이제 종목별로 들여다보면 개인들이 잡은 종목들은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금융투자가 오늘 되게 잘 잡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일은 좀 달라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거는 코스닥에서의 외국인 움직임, 외국인의 매매 종목들이 좀 시장의 분위기를 완전히 갈라놨다고 볼 수 있고요. 코스닥이 오늘 지수로만 보면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오른 종목이 더 적어요. 빠진 종목이 더 많습니다. 100종목 넘게 많았어요. 그런데 지수는 크게 올랐습니다. 뭐냐 이게? 이게 무슨 말일까요? 빠진 종목이 더 많았고 오른 종목이 적었다는 건 대형주들이 올랐다는 거, 대형주들이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상승을 주도했다는 거, 오른 종목이 크게 오르고 빠진 종목이 좀 덜 빠졌다는 거,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이 저는 코스피에서 그 반도체들을 집중적으로 매도했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집중 매도하고 이게 장 막판에 좀 그 회복을 했던 건 기관이 들어왔거든요. 금융투자 위주, 연기금도 좀 샀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써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가 저 63,000원이 바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63,000원 밑으로 빠졌을 때 사실은 매수 기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조금 지켜보자고 그랬어요. 조금 지켜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외국인이 계속 팔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62,000원대까지 갔다가 63,100원인가 오늘 삼성전자 그렇게 마무리했죠. 이 정도면 내일 뭐 한 1,000원, 2,000원 올라도 64,000원대, 뭐 5,000원대 이렇게 가도 그때 사도 됩니다. 만약에 삼성전자를 사고 싶으면. 근데 저는 삼성전자를 사는 것보다는 지금은 만약에 반도체가 돌아서면 좀 크게 올라갈 종목들을 찾아보자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일단 내일은 제가 반도체가 내일 매수할 타이밍이 올 것 같은데 이번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에 반도체하고 2차 전지를 이번 연휴 때 해드렸던 것처럼 분석을 해드리겠노라고 약속을 했는데요. 내일 매수 타이밍이 온다면 오늘 이 영상을 마무리하고 업로드하고 반도체를 혹시 조금 그 영상으로 만들기가 좀 시간이 너무 늦으니까 그 분석한 이제 결과를 글로라도 어떻게 정리를 해서 텔레그램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연휴 때 올려드렸던 것처럼 매수할 만한 종목들, 매수 타이밍이 좋은 타이밍이 나오는 종목들의 매수가를 정해드리고 손절가와 뭐 목표가와 목표 기간과 이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좀 그 이해하기 쉽게 그러니까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내일이 꼭 내일이 아니어도 되거든요. 내일은 저는 반도체보다는 역시 바이오, 게임, 뭐 조선, 엔터 이런 쪽에 좀 더 관심이 가고 반도체와 2차 전지는 주말에 분석 뭐 넉넉하게 시간을 잡고 분석해서 다음 주에 매수해도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원래 다음 주에 좀 매수를 해볼까 생각을 했는데 일단 반도체 정도를 뭐 급한 대로 한 몇 종목만 추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짜 시장에 지금 금리 인하가 결정이 뭐
B컷이든 베이비컷이든 금리 인하가 나올 거라는 건 뭐 누누이 제가 제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페드워치 같은 거 보여드리면서 B컷 지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 또 그대로 보여드렸고 금리 인하가 나왔을 때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업종에 선도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종목들 한두 종목씩을 추렸는데 오늘 사실은 한두 종목 한두 업종 빼고는 다 이제 좋은 흐름이 나왔고 하필 제가 이건 탑픽이라고 세컨픽이라고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굉장히 잘 갔습니다. 오늘 보시면 이제 이따가 뭐 따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굉장히 잘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방법, 제가 보고 있는 방향이 일단은 맞아요. 그래서 지금 아주 좋은 타이밍에 너무 좋은 종목들을 거의 완벽에 가까운 타이밍에 지금 일단은 알려드렸습니다. 그게 하나 있고요. 뭐 아직 이제 시작이니까 사실은 그리고 오늘 이제 매도를 해야 되냐고 물어보신 분들을 말리느라고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고 이제 시작인데요. 예. 그래서 지금은 매도를 좀 올라간다고 매도를 하기보다는 일단 좀 그래서 목표가를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 목표가까지 갈 때까지는 조금 흔들리더라도 일단은 홀딩을 하자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 목표가 도달하는 것까지 보자. 짧게 반등한다고 해서 막 털어버리지 말고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는 게 우선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저는 요즘에 제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들의 약간의 좀 아쉬운 투자 방식인데 오랫동안 소갈이 하다가 조금 반등을 하면 바로 팔아버립니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요. 어떻게 될지 알게 되면은 불안하지 않잖아요. 그거를 자꾸 설명해드리고 말씀을 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게 100%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 얼추 맞잖아요. 대충 맞지 않습니까? 왜? 제가 정해드린 시간까지도 거의 맞는 것 같은데요. 좀 알테오젠 35 정도 37 갈 거고 35 정도로 말씀드렸던 시기하고 거의 3분기 말쯤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거의 똑같아요. 올해 말쯤 37 돌파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내년 말 정도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는 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굉장히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돌아서고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모든 종목이 다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처럼 특히나 빠진 종목이 더 많은 날에는 한 투자자의 절반 정도는 오늘 같은 날도 많이 빠진 종목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글쎄요, 뭐 절반 정도가 될까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같은 날은 적어도 가지고 있는 종목에 뭐 거의 다 올랐어야 됩니다. 올랐어야 되고 많이 올랐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인하되면 올라갈 수 있는 업종, 그다음에 가장 먼저 튀어오를 업종 이런 게 눈에 보였어야 되고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예,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잘 골라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로요. 지금 여기서 투자 방향 잘못 잡으면은 시장은 완전히 막 치고 올라가는데 전혀 엉뚱한 곳에서 헤매게 돼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적어도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다들 행복한 결과를 다 얻으시기를 진짜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분위기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498 종목이 올랐고 373 종목이 빠졌습니다. 오른 종목이 120 종목이 더 많은데 지수는 0.21%밖에 안 올랐고요. 심지어 코스피 100은 0.2% 내렸습니다. 대형주가 오히려 안 좋았다. 왜 그랬을까요? 코스피 외국인이 1조 1,756억 원어치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8,800억 원어치를 샀고 개인이 2,600억 원어치를 샀습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세게 나왔고 그게 시총 상위주에 집중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코스닥은 732 종목이 올랐고 839 종목이 빠졌습니다. 더 많아요. 빠진 종목이. 그런데 0.86% 올랐고 코스닥 150은 1.45% 올랐습니다. 대형주가 이끌었죠, 시장을. 근데 대형주 누가 샀죠? 외국인
1731억, 기관 258억 둘이 매수했습니다. 양매수. 개인만 1900억 넘게 매도했습니다.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왔던 바로 그 업종 그 종목이 시장을 이끌었고 개인들이 소외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코스닥에서는요. 그래서 코스닥에서는 오늘 올라간 종목이 내일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왔던 바로 그 종목들이. 자, 지금 선물지수 2% 넘게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이제 한 미국 증시 2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개장까지. 저도 궁금합니다. 오늘 새벽에 3시부터 일어나서 파월 이걸 보느라고 뭐 잠을 설쳤는데 오늘은 조금 잠을 늦게 자면서 초반 추이를 좀 지켜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초반 흐름 한 1시간 정도,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보면 그래도 대충 방향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은 약간 내렸네요. 1328원대 기록했고요. 국제 유가도 약간 내렸네요. 69달러대, 70달러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서 자리를 잡는 게 아닌가 싶네요. 코스피는 9월에 미국 FOMC 금리 인하 결정 등에 따른 기대감 등으로 원화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 출발한 뒤에 반도체주 중심의 외국인 매도세가 나오면서 장 초반 하락 전환했지만 아시아 증시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기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코스닥은 제약 관련주 중심으로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4일 연속 상승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코스닥 시장 보면 미국의 빅컷 및 한국의 양자기술 지원 및 금투세 3년 유예 부각의 상승. 금투세 세 글자 들으면은 너무 열받죠. 사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경제가 가라앉아 있고 사실 증시를 아직도 투기로 보는 경제 문외한들이 되게 많죠. 근데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주식 투자를 한다는 건 물론 뭐 수익을 노리고 투자를 하는 거니까 뭐 일종의 도박 같은 느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긍정적으로 보면 기업을 돕는 그런 방식이죠. 기업을 돕는 아주 세련된 방식이죠. 그래서 결국에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법인데 경제가 어렵고 이럴수록 증시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세제 혜택도 이왕이면은 좀 주면서 자금을 좀 끌어들여서 자연스럽게 기업을 돕게 만들고 개인들의 투자 수익도 유도하고 이렇게 간 다음에 지나치게 이제 너무 달궈졌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 그때 이런 금투세 같은 안을 꺼내도 늦지 않죠. 근데 굳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 굳이 이런 논란 뭐 이런 게 나와서 이런 거 나오면 뭐하러 우리나라 투자합니까? 차라리 뭐 세금 비싸더라도 미국에 투자하죠.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투자해서 세금 비슷하게 내면 한국 증시 지금 전 세계 꼴찌잖아요. 지금 최악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 치르고 있는 러시아보다도 못해요, 지금. 근데 미국 어떤 세금 막 많이 투자를 하고 세금도 많이 걷어가는 미국이 사실 정부 정책으로 보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세금을 더 많이 가져가는 게 맞는데 투자자 입장에서 세금 많이 내더라도 미국 성장이 우리보다 훨씬 더 나으니까 미국에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성장도 못하고 세금은 세금대로 뜯어가려고 그러고 왜 그렇죠? 이거는 정치권에서 조금 더 유연하게 사고를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정말 이 얘기 나올 때마다 너무 열받지만 어쨌든 오늘 이제 뭐 민주당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뭐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3년 유예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지금 당장 하는 것보다야 훨씬 낫죠. 그래서 이제 더더욱이 좀 좋은 상황이 나왔다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자, 내용 볼까요? 미국 연준의 B컷 및 추가 인하 가능성 시사로 상승 출발한 지수가 반도체 업종에 대한 실적 우려로 하락 전환했지만 한국의 양자기술 지원 및 금투세 3년 유예 부각에 다시 상승 전환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를 기반으로 기타 서비스 대장주가 알테오젠이잖아요. 뭐 제약
업종이 알테오젠은 기타 서비스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약이 아니고. 뭐 제약 전반이 다 좋았죠. 그래서 바이오 쪽이 너무 오늘 뭐 양쪽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세를 보였는데 한국은행의 CBDC 실거래 테스트 준비에 관련주들이 급등했다.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이잖아요. 센트럴뱅크 CB 그 디지털 C가 뭐죠? 코인인가요? 커런시인가요? 중앙은행의 디지털 코인은 아니겠네요. 디지털 통화겠네요.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겠네요. 자, 뭐냐면요. 중앙은행이 디지털 토큰 같은 거를 이제 발행을 해서 뭐 사람들이 많이 쓰는 곳에 이제 무슨 페이 하듯이 그런 식의 이제 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통화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뭐 지금 세상 바뀌는 걸 생각하면은 놀라운 일은 아닌데 그래도 한국은행이 보증해주는 이런 게 나온다면 관련주들이 들썩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 그 제약바이오와 더불어서 이제 관련주들이 급등했다 이런 분석이 나온 겁니다. 자, 시총 상위주들을 좀 볼까요? 삼성전자부터 SK하이닉스, LG 에너지솔루션까지 파란색, 그리고 저 밑에 LG화학까지 파란색. 삼성전자 우선주가 보합 많이 올라온 겁니다. 오늘 삼성전자도 2% 하락이면 많이 올라온 거예요. 결국에 63,000원 회복하고 끝났죠. 63,000원 오늘 뭐 삼성전자를 다루진 않지만 63,000원의 거대한 매물대 지지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63,000원 밑으로 빠지면 그때는 진짜 매수해도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아까 오늘 그 글로 써드렸기 때문에 삼성전자 혹시 사신 분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삼성전자 바닥을 63,000원이라고 보는데 뭐 오늘은 제가 지금 신청 종목도 있으시고 그래서 제가 그 다루지는 않지만 뭐 내일이라든가 뭐 주말이라든가 시간 내서 삼성전자 그 바닥을 63,000원이라고 보고 계속 말씀드렸던 이유 더 사지 말자고 하면서 63,000원까지 빠진 뒤에 보자고 했는데 62,000원대까지 밀렸죠. 거기서 샀으면 되게 기가 막히게 아마 저점 매수가 들어간 게 맞을 텐데 아직은 조금 안 내킵니다. 왜 안 내키냐면 삼성전자가 바닥이라는 데에는 별로 이견이 없어요. 이 정도면 바닥 맞아요. 근데 더 잘 갈 애들이 많이 보이니까 그러는 거죠. 지금은 2차 전지와 반도체는 조금 늦게 보자. 다음 주에 봐도 된다. 이거를 제가 연휴 시작할 때부터 연휴 전부터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연휴 기간 동안 4개 업종의 영상을 만들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랑 2차 전지는 뺐죠. 주말에 해드릴게요. 아직 살 필요 없으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SK하이닉스도 뭐 8% 가까이 하락하고 이랬죠. 그러다가 6%대 이제 하락 마감. 10,000원 빠졌으면 선방한 거예요. 엔비디아가 오늘 하락했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오른 종목들을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6% 정도 59,000원 올라서 뭐 100만 원 넘는 종목 오랜만에 보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저는 바이오 대장주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번에 추천을 딱 제가 탑픽, 세컨픽 알테오젠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말씀을 드리면서 3반은 조금 짧게 알테오젠은 조금 길게 볼만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짧게가 뭐 오늘 사서 내일 팔자는 건 아니고요. 예, 좀 가져갈 만한데 왜냐하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비싸졌기 때문인데 그래도 바이오들은 좀 더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대차와 또 셀트리온이 3%대 올랐습니다. 셀트리온도 20을 뚫으면서 시장 분위기에 편승해서 이제 좋은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셀트리온 누가 신청해 주셨으면 좀 더 재미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뭐 단연코 알테오젠이 9.55% 3만 원 넘게 올라서 35 딱 찍었습니다. 뭐 더 갔으면 좋았겠지만 아니에요. 너무 지나치게 급등할 필요 없다. 네, 너무 오르면 또 빠집니다. 그 부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상투를 잡는 사람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하게 잘 간 겁니다. 저는 일단 목표가 37을 말씀을 드렸던 게 20 얼마 때 그랬죠? 28 정도 찍을 때 그랬죠? 37. 그러면서 40 넘는 목표가를 제시하는 증권사들 나올 거라고 그랬는데 알테오젠 이제 아마 45나 50 정도 목표로 잡는
증권사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알테오젠은 호재가 너무 많이 남아 있고요. 지금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죠. 다음 주 초에 그 머크의 키트루다 SC 임상 발표도 있어요. 아마 그때쯤 37 터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모르겠어요. 일단 무조건 좀 더 간다는 거는 뭐 당연합니다. 이런 기대감이 커지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무슨 임상 발표도 있고 실적도 좋아진다 그러고 뭣도 있고 뭐 산토즈 뭐 돈 언제쯤 들어온다고 그러고 뭐가 어떻다고 그러고 이런 게 자꾸 나오면요. 사람들은 막 부풀어요. 꿈에. 그래서 정신없이 투자를 합니다. 그게 멍청해서 바보 같아서가 아니고요. 이게 바로 꿈을 먹고 사는 그런 가치를 먹고 사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증권사에서는 뭐 미래의 몇 년치를 뭐 당겨왔다 뭐 이러지만 그거는 너무나 고급지고 그런 표현이고요. 사람들은 그런 망상, 꿈, 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이상 이런 것들을 보고 삽니다. 예, 알테오젠 100 갈지도 몰라요, 진짜. 알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알테오젠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퍼포먼스가 사실 실적으로는 아직까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좀 불안 요소긴 합니다. 근데 한 6, 7만 원대에서 35만 원까지 뭐 5배 정도가 4배, 5배가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40을 넘고 뭐 그러면은 속도가 분명히 느려질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비중이 큰 분들은 뭐 목표가를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쪼개서 조금씩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온 거나 하면은 크게 빠질 수 있거든요. 막 10몇 %씩 빠질 수 있어서 비중을 살짝 이제 줄이고 수익을 실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지금은 아니고요. 지금은 아니고 이제 곧 어느 시점쯤 됐을 때 목표 주가에 도달했을 때 그렇게. 그래서 오늘 뭐 약간 팔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리긴 했지만 뭐 좀 팔았어요. 예. 근데 괜찮아요. 잘하셨다고 뭐 생각합니다. 비중이 너무 크면 불안하거든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렇게 가져갈 필요 없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도 그랬고 이제 낙폭과대주들 관심 가질 때가 맞고요. 지금 몇몇 종목들 아침에 써드렸지만 낙폭과대주가 금리 인하기에 증시가 활황세로 돌아설 때 낙폭과대 과하게 빠져 있는 종목들은 그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폭발력을 갖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 지금 더 보면 리가캠바이오도 8%대. 그죠? 이 둘이 오늘 사실 다 했습니다. 그리고 휴젤도 4% 정도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HLB, 엔캠, 에코프로비엠 세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자, 업종 보겠습니다. 코스피 단연코 의약품이 좋았는데 명문제약이 11%대, 삼성제약이 9%대, 삼일제약이 7%대,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6% 정도 올랐고요. 자, 의약품 하락한 종목 진원생명과학이 6%대, 바이오노트가 2%대 빠졌습니다. 자, 코스피에서 하락했던 업종 전기전자죠. BH와 SK하이닉스가 6%대, 솔루엠이 4%대, SKI 테크놀로지가 3%대 빠졌고, 뭐 삼성전자도 바로 밑에 이제 있네요. 자, 코스닥은 기타 서비스가 제일 좋았죠. FN 가이드와 한네트가 상한가, KCT가 25%대 이런 식으로 올랐지만 좀 밑에 내려가 보면은 알테오젠, 대장주 알테오젠과 에이프릴바이오, 리가캠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큼직큼직하게 올랐기 때문에 업종이 전반적으로 올라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하락한 업종, 비금속 업종이 제일 많이 빠졌습니다. TCK와 원익QNC가 2%대 하락했고요. 자, 코스닥 제약은 어땠을까? 샤페론 오늘 증권사 리포트가 하나 예쁜 게 하나 나왔습니다. 상한가 같고요. 바이넥스 놀랍습니다. 25% 올랐고요. 코아스템 캐몬이 9%대 올랐습니다. 하락한 종목 제노포커스 8%대, 하스 4%대, 또 콜마비NH, 앱클론, 하이텍팜, 알피바이오, 텔콘 RF제약이 3%대 빠졌습니다.
자, 공매도 거래 대금 상위 종목. 코스피는 포스코홀딩스,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 포스코 퓨처엠 순이었습니다. 2차 전지죠. 철저하게. 코스닥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알테오젠, HLB, HPSP 순이었고요. 자, 공매도 거래 비중이 높았던 종목. 코스피는 세아홀딩스, 신한 서부 TND 리츠, 삼성 FN 리츠, 한화 리츠, D&D 플랫폼 리츠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미래컴퍼니, VM, 네페스아크, 한솔 아이원스, 나인테크 순이었습니다. 자, 뭐 금리 인하 뉴스 워낙 많이들 보셨을 테니까 제가 보여드릴까 하다가 뺐어요. 뺐고 중요한 거 하나, 뭐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매도가 워낙 많이 나오고 또 코스닥에서는 또 외국인이 사고 이래서 오늘 외국인들이 사고 판 종목들만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가장 많이 판 종목은 삼성전자 9,196억 원어치나 팔았고요. 거의 1조 원어치 팔았고요. SK하이닉스도 3,649억 원어치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유한양행, LG화학, 하나금융지주, 네이버 순이었고요. 오늘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 821억 원, HD현대일렉트릭 804억 원, LG전자 644억 원, 현대차, 셀트리온, LG에너지솔루션, HD한국조선해양 뭐 이런 순이었습니다. 제가 추천했던 종목들 여럿 있죠? 자, 잘 보시기 바라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외국인이 샀는데 빠졌습니다. 유일한 종목. 코스닥은 어땠을까? HLB를 제일 많이 팔았습니다. 287억 원. 그 다음에 엔캠, 삼천당제약, HLB제약, 에코프로 BM, 클래시스, 엔젤로보틱스 순이었고요. 자, 알테오젠 제일 많이 샀습니다. 2,099억 원. 오늘 알테오젠은 외국인에 의해서 올라간 건 맞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오늘 하루 제일 많이 판 종목이 알테오젠이었는데 80억 원인가? 뭐 그렇습니다.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바이넥스도 외국인이 올렸습니다. 리가캠바이오 마찬가지, 메디톡스, 샤페론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오늘 세 종목 사실은 이번 연휴 때 추천해드렸던 종목들을 쫙 보여드릴까 했는데 세 종목만 그냥 하겠습니다. 오늘 그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을 하나 신청해 주셨고 그 다음에 알테오젠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 바이오에서 제가 추천해드렸던 그 두 종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먼저 볼게요. 제가 오늘 중간에 10,000원 터치하고 이럴 때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을 뭐 매수하자 이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이제 왜 그랬냐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때 가장 많이 빠졌을 때 2달 전이었나요? 5,000원대까지 간 적이 있는데 10,000원 터치할 정도로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이제 자율주행도 그렇고 뭐 주목받을 만한 타이밍이 왔어요. 금리 인하가 되면 이런 제조업체들이 역시 똑같이 수혜를 받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개인만 사요. 이렇게 지난주에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면서 7,700원에서 8,400원대까지 올렸지만 오늘은 거래량이 315만 주가 터진 그런 상황이 개인과 그리고 투신, 개인들 펀드 자금이에요. 그리고 기타 법인 이렇게 세 주체가 매수하면서 주가를 올렸단 말이에요. 외국인과 기관이 팔았고 금투도 팔았고 규모도 좀 세게 나왔고 이래서 이거는 좀 늘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일단 9,800원까지 갔고요. 자, 시간을 보면은 1.73% 170원이 빠져서 9,630원 기록을 했고요. 일봉을 보면 지금 제가 선을 그어드린 그 동그라미를 쳐드린 이 자리가 그 선 쫙 그어놓은 자리가 9,800원, 9,900원 정도 되는 자리고 여기가 주요 지지 라인을 형성했던 자리들이고요. 오늘 딱 그 자리까지 내려온 거예요. 윗꼬리가 121선 딱 닿자마자 밀렸고 이 주요 저항선에 닿았다. 그러면 이제 저항을 받았다는 뜻인데 약간 하락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볼 때. 뭐 하락이라기보다 약간의 눌림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그 위쪽으로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도 맞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추가로 더 매수하기에는 수급이 영 이렇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121선을 뚫으면 이제 241선 12,000원대까지 뭐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좋을 거라고 보는데, 스마트 트레이더 시스템이 그 지금 주가가 들썩거리는 이유는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자, 컨센서스 보면은 지금 매출액이 뭐 40억, 41억, 51억 이런 수준에서 내년에 206억 원으로 팍 튑니다. 그러면서 영업이익이 드디어 33억 원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내후년에는 매출액도 72%, 영업이익은 81억 원으로 145%가 늘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스마트 트레이더 시스템은 좀 그 단기적으로 보면은 개인들이 매수하면서 올려서 좀 마음이 그렇게 썩 내키진 않지만, 중장기적으로 실적 모멘텀을 보면은 가져갈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수급이 바뀔 때까지는 일단 홀딩을 하고, 수급이 바뀌는 모습이 나오면 추가 매수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두 번째 종목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은 지난주 9월 9일부터 지금 외국인 기관들이 좀 들썩들썩 하면서 이제 매수를 해주면서 어느새 30만 원에서 35만 원까지 팍 올려놨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162만 주, 지난주에 비해서 4배가 튀었고요. 외국인이 주도했죠. 사모펀드하고. 자, 개인들만 57만 주를 팔았습니다. 그러면 주가 어떻게 될까요? 더 잘 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시간외 0.43%, 1,500원이 빠져서 34만 8,500원 기록했습니다. 내일 약보합 출발한다. 사고 싶었던 분들은 주가가 빠진 채로 출발하면 좀 더 사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좀 부담스럽죠. 너무 많이 올라간 것 같죠. 좀 신고가를 쓰고 있으니까요. 불안합니다. 그런데 신고가를 쓰는 종목은 더 갑니다. 달리는 말 더 달릴 수 있습니다. 자, 일봉 차트를 보면 지금 최고가가 35만 원. 그게 오늘의 종가입니다. 오늘 종가에 최고가를 찍고 마무리를 했는데 내일 바로 빠진다? 아우, 상상할 수 없습니다. 더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어느 정도까지 올라간 뒤에는 좀 눌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37, 이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 정도에서 조금 눌리거나 상승폭이 좀, 상승세가 좀 더뎌지거나 느려지거나 그러면 수익 실현을 살짝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길게 가져가겠다 이런 거보다는 좀 눌리면 그때 다시 사지 이렇게 유연하게 가져가면 됩니다. 17만 원부터 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7만 원 정도에서 사기 시작해서 지금 가격대 35만 원대에서 사면 이 매수 단가가 막 올라가잖아요. 되게 불안해들 하세요.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결국은 수익금이 중요한 거지 수익률은 그냥 허상이에요. 수익률이 지금 이제 17만 원대에서 사기 시작했으니까 100% 넘었어요. 그죠? 최초에 매수할 때 비중 막 실어갖고 매수할 때 생각해보면 얼마 안 지났어요. 근데 100% 넘었죠. 근데 그 의미 없어요. 100%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 수익률이 50%면 어떻습니까? 2배로 늘려서 수익금을 2배로 챙기면 되지.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요. 수익률에 너무 연연할 필요 없다. 예, 과감하게 눌림목에서 매수하지 않으면 언제 늘립니까? 지금 지난번에 60일선 제가 한 일주일밖에 안 됐으니까 영상 찾아보세요. 60일선은 언제나 바닥이었다 그랬나요? 60일선까지 빠지는 자리 잘 안 줘요. 이런 종목이 60일선까지 밀렸을 때 비중 팍 실어가지고 많이 막 사야 됩니다. 예. 수익률 평균 매수 단가 올라가면 어때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좀 기계적으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눌렸을 때 바닥이다 싶을 때 그때는 팍 사고, 좀 어느 정도 과하게 올랐다 싶을 때 좀 파는데, 힌트는 RSI나 스토캐스틱 같은 것 보시면 됩니다. 근데 RSI가 이제 과한 매수권에 들어갈랑 말랑 하고요. 스토캐스틱은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37 이상까지 충분히 이번에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수급도 그 뒷받침해주고 있고요. 충분히 간다. 예, 더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눌릴 경우 다시 매수를 보자. 예,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요. 사실은 저는 이 종목을 우리 가족
하고도 또 이제 공유하고 있고, 오래됐습니다. 이제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계속 뭐 탑픽이라기보다는 바이오의 제가 이제 바이오 얘기를 하도 이제 하니까 추천해 달라고 할 때 뭐 알테오제는 어떤 경우에는 지금 매수하면 좀 꺾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삼바는 70만 원대에서 초반에서 부터 줄기차게 좋은 종목이고 지금 더 갈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뭐 미국의 그 생물 보안법이라든가 또 실적 컨센서스들 보여주면서 계속 독려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기쁘고 이번 영상에서도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뭐 가장 먼저 심지어 알테오젠보다 더 이제 그 좀 중요하게 볼 만한 종목으로 추천을 했는데 뭐 외국인 기관들 수급 보면 기가 막힙니다. 뭐 지금 개인만 한 달 동안 35만 주를 팔았고 외국인이 29만 주 넘게 사고 있고 그런 종목이 이제 100만 원 돌파를 했는데 신고가 쓰고 날아갈 때 무섭게 갑니다. 더 갑니다. 한 120 넘을 것 같아요. 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간해 볼까요? 0.67%, 7,000원이 더 올랐습니다. 105만 6천원. 외국인이 사는 종목은요. 외국인들은 진짜 거침없이 삽니다. 무슨 뭐 105만 원 넘었으니까 이런 거 고려하지 않아요. 그냥 프로그램 매매를 막 하기 때문에 100만 원일 때 10% 오르면은 10만 원이 오르잖아요. 50만 원일 때 10%면 55만 원밖에 안 오르잖아요. 절대값을 보시면 지금 105만 6천 원에서 10%가 오르면 10만 5,600원이 오르는 겁니다. 10% 오르면 오늘 알테오젠만큼 오르면 오를 수 있어요. 이 종목 105만 원에서 10%가 더 올라서 막 110 몇만 원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비싸진 종목들은 그 동일한 퍼센테이지를 적용했을 때 가격이 팍팍 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주 뭐 기대가 많이 되고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일봉 보면 역시 알테오젠처럼 신고가 썼고요. 자, 최고가 105만 원입니다. 오늘 종가 104만 9천 원입니다. 그럼 당연히 더 가죠. 여기서 멈출까요?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샀는데? 아닙니다. 더 갈 겁니다. 내일 금요일인데 한 번 더 밀어 올릴 거고요. 빠지는 거 다음 주입니다. 빠진다고 해도 너무 많이 오르면 이제 수익 실현해야죠. 그래서 수익 실현하는 물량이 뭐 내일 오후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다음 주나. 그런데 일단 더 갑니다. 더 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이오가 금리 인하 기에선 계속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오늘 파월이 추가 금리 인하 얘기를 뭐 당연히 했기 때문에 이 바이오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그 모멘텀은 여전히 살아 있고요. 저는 이제 내일쯤 되면 오늘 미국 증시가 지금 뭐 많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내일쯤 되면 그 바이오 이외의 금리 인하 수혜 종목들 기대되는 종목들이 내일은 좀 움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들 하다 보니까 이제 1시간 반쯤 남았네요. 미국 개장까지. 다우가 489포인트, S&P 500이 93.5포인트, 나스닥이 뭐 420포인트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좀 볼까요? 다우 500포인트. 네. 다우가 500포인트 올라가고 있고요. S&P 500이 94포인트. 예.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신 것보다도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423포인트. 네. 지금 여러분들 416포인트 보고 계신데 423포인트, 421포인트, 422포인트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다우도 500, 499, 498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우와, 오늘 미국 증시는 아주 큰 폭으로 상승을 하지 않을까. 오늘 빠졌던 뭐 엔비디아 이런 종목들 만약에 크게 오른다면 내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위주로 해서 반도체들도 급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는 조금 오늘 정리해서 내일 그 아침 되기 전에 알려드려야 되겠는데요. 반도체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내일 매수할 만한 종목을 한 5종목 정도로만 제일 좋은 종목 추려서 오늘 밤이나 뭐 내일 새벽이나 아니면 아침이나 써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침에 개장하기 전에 보시고 대응할 수 있게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유, 오늘 뭐 흥분해가지고, 어우, 시간도 굉장히 많이 했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 저도 이제 빨리 다음 작업을 또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